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오늘 7월 3일 특징 테마와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1.3% 4% 정도의 규모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이전보다는. 그리고 오늘은 특히 철강하고 탈플라스틱의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 있고, 그리고 대형 테마인 2차전지 전기차 테마, 반도체,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올랐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알래스카 LNG라든가 아니면 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랐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테마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주요 테마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 테마 3개와 철강과 탈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테마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탈플라스틱주 중에서 제가 3개를 골라봤어요. 오늘 삼육물산과 세림 BNG 그리고 한국 패키지를 골라봤고, 그리고 철강주 중에서 다른 이제 철강주들도 많죠. 대형 철강 현대라든가 아니면 포스코 같은 대형주들도 많지만 오늘은 KG스틸하고 데어특수강을 좀 주목해서 보기로 합니다. 네. 왜 이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는지는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테마를 좀 보도록 하죠. 테마 철강 중에서 대형과 중소형이 골고루 좀 올랐는데 주로 대형 철강, 대형 철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것들이 좀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국하고 베트남 관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 철강하고 관련 그 베트남 관세 합의 관련해서 섬유 관련주도 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덤핑 예비 조사 기대감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요 관련주 중에서 포스코홀딩이나 아니면 현대제철, 동국제강과 같은 큰 주식들도 있지만 오늘은 저희는 대우특수강과 KG스틸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새롭게 등장한, 물론 지금 4월 달에서 5월 초 사이에 한번 탈플라스틱 주들이 한번 상한가를 치는 날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3연상을 가는데 그건 실적하고 MOU 관련된 내용들하고 결합해서 4월 말 정도에 한번 3연상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패키지나 세림 BNG 같은 경우에도 4월 말 5월 초에 한번 상한가를 간 적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히 이 탈플라스틱, 친환경, 생분해성 이런 플라스틱 관련돼서 삼육물산, 한국 패키지, 세림 BNG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오늘 이제 대통령이 연내에 어떤 탈플라스틱과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이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EU의 수출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끌고 갈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테슬라 주가 반등됐기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율이 30% 확대되고 지멘스의 중국 소프트웨어 해제 이런 것들이 반도체를 좀 끌어올렸다. 전체적으로 어떤 정보들로 올라갔는지는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체 관광 무비자가 상시화가 검토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관련된 호텔 신라나 파라다이스 그런 것들이 있고, 파마리서치와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테마들은 이 정도를 봐주시고, 특히 오늘은 튀어나온 테마들은 철강하고 플라스틱, 탈플라스틱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런 테마들이 있었고요. 오늘 특이한 특징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탈플라스틱주와 그리고 제철주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다시 골라놓겠습니다. KG스틸 할 거고, 그리고 현대제철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맨 먼저 삼육물산 보겠습니다. 삼육물산 최근에 많이 올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5연상을 가면서 어떻게 됐죠?
2,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빠져서 조정기에서 소강 상태에 있다가 중간중간에도 한 번씩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상한가를 갔었어요. 그죠? 한 3번 정도, 서너 번 정도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중간에. 최근에 뭐 한 3개월 사이에 상한가를 한 10번 정도 기록을 한 적이 있는 상당히 상한가를 요즘 잘 가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그 실적 이슈하고 그 다음에 어떤 테마 이슈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뭐 개별 기업적으로는 어떤 이슈들이 크게 있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주봉 보시게 되면 상당히 놀라운데요. 예. 지금 거의 한 지금 이게 300주거든요. 한 6년간인데 최근에 6년의 최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마련을 했었어요. 신고가를 14,000원대에 신고가를 갔다가 지금 좀 빠져 있는 상태죠. 살짝 빠져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241선과 이격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상당히 높은 자리에 가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뭐 ESG 관련된 내용들하고 연결되어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 탈플라스틱에서는. 예, 상한가도 엄청 많이 갔었고요. 보시게 되면 일본 보시게 되면 4월 말 뭐 엄청 많이 올랐죠. 한 5배 정도를 한꺼번에 튀어오릅니다. 그냥. 뭐 상상도 없을 정도 튀어 올랐다가 지금 약간 조정기를 가지면서 6천원 선, 즉 반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과 결합되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상당히 높은, 벌써 한 30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서부터는 거의 바닥에서 거의 몇 퍼센트 올랐냐 하면 400% 정도 올랐죠. 그랬다가 지금 요 전까지 해서 한 50% 정도 빠졌다가 다시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어차피 상한가 갔는데 이게 상한가를 연상으로 가게 될지 뭐 그거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긴 하지만 만약 조정기를 갖는다면 약 5,000원 선에서 한번 들어가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얘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테마의 다른 주식들도 한번 같이 봐줘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굉장히 5현상 정도로 튀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탈플라스틱 주들의 면면들을 좀 보시면 이 주식들은, 이 종목들은 대체로요, 크지 않지만 매년 수익을 내고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고 있는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도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80% 정도 됩니다. 유통 비율이 18%예요. 거의 품절주에 가깝죠. 그런데 이 특징들이 다른 그 종목들도 유지가 돼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보게 될 세린 BNG나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요, 간단히 볼게요. 세린 BNG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죠? 유통비율 37%입니다. 그리고 한국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2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되는 거죠? 대주주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재무적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통해서 뭐 그 자산을 키워나가는 그런 목적보다는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얻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회사들인데, 아무래도 플라스틱, 그 폴리에틸렌을 얘네들이 거의 다 전부 다가 그 팩 있잖아요. 그 우유 팩이나 아니면 이런 음료 팩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요, 좀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약간 그 앞으로 전망들이 조금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탈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적인 규제들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펀더멘털이 아주 좋은데 거기에다 정부 정책이 더해지면서 정책주로서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량의 이런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지금 주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기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죠.
여기 거래량도 엄청나고요. 그죠? 8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어떻게 됐냐면 전체 1,500만 주 중에서 유통 비율이 300만 주도 안 돼요. 근데 지금 1일로 700만 주 이렇게 거래가 되잖아요. 그죠? 1일로 7, 800만 주 거래가 됐는데 이게 봉 하나예요. 이게 하나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다량의 거래가 일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래량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5배 정도 올라가는 게 현상적으로 되게 많은 힘을 가지고 매도의 힘을 가지고 매수의 힘을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걸 한번 보죠. 얘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세린비엔지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세린비엔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지난 한 4월 달에 그날이 삼육물산이 상한가 간 날이에요. 같은 날 약간 정책적인 테마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기를 갖고 있었고 241선이 끌어내려지면서 여기에서 241선을 중심으로 지금 강력한 지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막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막 이제 정배열로 이제 요 녀석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막 이제 변동이 된 시기가 왔죠. 재무 좋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연상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갈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기에서 지금 상한가 갔던 것들이 한번 조정을 맞아서 약 한 1,500원 선 근처 아래로 떨어져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오늘 상한가의 중간선이 1,500원 선 정도가 돼요. 그죠? 지금 1,800원까지 올라가 있고 그리고 바닥은 1,000원 선에서 아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튀어오른 점이 1,250원 선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한번 조정을 받고 1,500원에서 1,250원 선에서 241선 위에 안착하시는 걸 보면 그때가 지금 들어가실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책적인 탄력을 받아서 여기서 계속해서 날아간다라고 하면 되게 아깝기는 하겠죠.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지금 상한가를 갔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정기를 맞을 때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국 패키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패키지도 거의 마찬가지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쭉 밀려 내려오면서 거래량 없죠.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거의 없죠. 거래량 없는 구간을 지나서 막 이제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주봉이에요.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지금 241선은 막 돌파해서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봉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일봉 보셔도 아까 우리 세린비엔지에서 봤던 거랑 되게 패턴이 유사하죠. 정책 이런 것들을 테마를 받아서 두 번의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서 241선을 241선 뿐만 아니죠. 여기서 바닥을 한번 딱 다지고 그냥 총알같이 튀어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여기서부터 딱 보시면 우리가 되게 잘 보이는 수치들이 보여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0% 정도 뛰어 올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 뛰어 올라서 그 다음에 딱 반 정도로 2,000원 선에서 지금 되게 정확하게 고가놀이 중, 고가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어떤 조정기를 갖고 있는 중이에요. 이전에 이 바닥을 형성한 거에 비해서는 고가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2,750원까지 갔다가 지금 2,000원 선에서 조정을 받다가 지금 강력한 어마어마한 그죠? 최근에 가장 큰 거래량을 발생시켰는데 여기 지금 한 900만 주 정도 되죠. 900만 주 정도 되죠. 얘는 3천만 주의 유통 비율이 28%니까 여기서 오늘만 해도 약 1회전을 한 거예요. 그죠? 1회전 정도면 100%면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볼 수가 있죠. 더구나
유통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 주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특징은 말씀드렸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사업 영위를 해오고 있고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전망 자체가 되게 밝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책적인 이슈의 힘을 받아서 다시 한번 반등할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는 그룹으로 묶어서 보시고 지금 아직까지 세림 BNG하고 한국 패키지가 조금 아래쪽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좀 기회를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은 아직까지 많이 안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2,000원 선에서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2,000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요선 혹은 요것이 그 봉이 241선을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한 1,800원에서 900원 사이에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갔던 것이 지금 2,000원 아래로 조금 떨어져서 기회를 그때 혹은 2,000원 선 근처에 와 있을 때 기회를 한번 엿보시면 굉장히 좋은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앞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지금 거래량이 들어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에서 좀 매수를 고려하신다고 해도 크게 장기적으로도 크게 후회되는 선택은 아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였던 철강을 좀 보죠. 철강을 본다고 해도 아주 되게 그 주도적인 철강 종목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대우특수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테마 자체가 어디로 속해 있느냐 하면 중소형 철강 테마에 들어 있습니다. 중소형 테마에 들어 있고 주봉을 먼저 좀 크게 볼게요. 주봉을 크게 보면 자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패턴 분석을 할 때 있어서 보시는 패턴으로 보게 되면 되게 아름답죠. 왜냐하면 자 여기에서부터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보통 컵앤핸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컵을 정확하게 만들고 핸들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봉을 한번 보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배열이 만들어지려는 초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근데 여기에서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 그죠? 1,000원 선에서 2,000원 선으로 튀어오르는 요 100%가 올라가는 구간 되게 아름답잖아요. 숫자 자체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요 진짜 딱 100%예요. 딱 100%입니다 거의. 그래서 여기서 152% 정도 잡혀 있는데요. 요거는 거의 100%예요. 만원에서 1,000원에서 2,000원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좀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100% 정도 올라가서 딱 50% 이상을 반납하고 지금 어디 와 있어요? 1375원에 와 있잖아요. 그죠? 패턴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물론 회사로 봤을 때도 큰 이익은 아니지만 견실한 매출액을 만들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철강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주어질 때마다 같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이미 좀 되게 많이 가 있어요. 되게 높은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대우특수강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점에 가까운 점이 있고 최근에 거래량 유입도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의 기회를 보시면서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시는 상당히 상승 잠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철강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KG스틸을 보겠는데요. 다른 이제 요 철강 주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현대제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즈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즈는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도 되게 저점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대체로 다 상당히 좀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다른 테마라든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로 해서 지금 높은 점에 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KG 스틸은요, 예,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사실은 최근에 뭐 약간 부침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 이후로 이전에는 300억대였다가 지금은 2천억대, 한때 3천억대의 영업이익을 찍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예,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가격은 상당히 저점에 가까운, 거의 사상 저점에 가까운 가격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300주인데요. 6년에, 예, 6년 주기에 상당히 거의 저점에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은, 그리고 최근에 요거는 이제 저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뭐 이거는 사실은 시가총액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예, 이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6,500억 정도로 뭐 중간 정도는 되는 그런 저기라서, 그런 종목이라서 거래량이 좀 상시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41선을 확실히 돌파해서 지금, 예, 241 위에서 지금 사실 올라갈 거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자체는 되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쌍바닥을 잘 만들고 지금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기를 갖고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되게 이상하지 않은 차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이런 차트의 모양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가격대라는 것들을 봤을 때, 예, 다른 철강주들의 테마가 올라갈 때 KG 스틸은 같이 편승해서, 예, 가격대를 상당히 많이, 예, 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6,000원대 정도가, 예, 지지선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항선으로 보시게 되면 한 7,000원 선에서 저항을 한번 맞을 거고요. 그리고 9,000원 정도에서 저항이 한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7,000원 선에서는 여기에 저항이 크게 보시면 싸우는 적이 한 3번 정도가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런 7,000원 선의 라운드 비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9,000원 정도가 되고, 그 위로는 상당히 위에 많이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상승이 나타날 때 그때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철강, 전체적인 철강 그룹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고 주목할 만한 어떤 종목으로 삼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가능하면 조금 더 압축해서 좋은 강의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강의도 도움이 되셨으면,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